그러면 오늘도 주피터 노트북 잘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미 잘 하시거나 뭐 아마 이제 어제 정도를 통해서 잘 하시게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하면서요. 어,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 1하고 데이 2가 있는 요 폴더, 실습 폴더로 부르기로 했죠. 요 폴더에서 이제 런처를 통해서 PyML 커널을 선택하고 새로운 3일차 노트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ename 해서 이제 3일차 노트북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숟가락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는 뭐 이제 똑같으니까요. numpy 뭐 무조건 사용이 돼야 되죠. pandas 종종 이제 사용이 되죠. 표 형식의 데이터를 위해서. 그리고 matplotlib 그래프를 그릴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cikit-learn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맥락에서는 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 딱 네 가지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기계 학습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까지 논의를 했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점들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목차를 통해서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점들 확인드리면서 살펴보면요. 어제는 요 2.3절로 도립을 해서 이제 선형 모형으로 도립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형 모형과 관련된 이제 응용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선형 모형하고 특히나 이제 3장, 4장, 5장의 기법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을 하는 이제 논의 속에서 3, 4, 5장의 내용들이 전체는 아니어도 이제 결국은 성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 4, 5장의 내용들은 독립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선형 모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뭐 특정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에 결국은 이제 성능이 문제고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이 선형 모형에 우리가 논의를 이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정 트리 요거 하고 이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 하고 이제 신경망인데 이 2.3절 지도학습의 마지막 요 신경망의 주요한 논의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 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다른 과정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형 모형의 선형 모형으로 이제 들어왔고 선형 모형을 논의할 때는 회기부터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74페이지와 이제 75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선형 회기가 무엇인가 이런 점들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뭐 데이터가 이제 필요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이제 했고요. 요 이제 보스턴 데이터, 로드 보스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봤고, 경고가 왜 발생하는지는 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건 이제 논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알겠다 하고 이제 접어두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보스턴 데이터의 요 타겟 값이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이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도 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첫 번째로는 사이클론의 그 네이버스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제 최초로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K 네이버스 리그레서를 왜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 이제 알아봤고, 요거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n네이버스의 기본값은 5입니다. 1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값이 5인데, 요게 이제 좋다는 보장은 없죠. 좋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이제 KNN하고 fit하고 이제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이제 타겟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훈련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나면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평가할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 이제 분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그 되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분리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해서 일반화 성능을 이제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그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부서나 팀들이 있는데, 거기랑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반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기계학습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조달청에도 뭐 납품하고 뭐 이러는 뭐 그런 이제 기업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런 것 자체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 팀이 구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예전에 이제 국책연구원, 이제 또 이제 다른 건데 국책연구원 제가 뭐 에트리라든지 저 국가보안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상담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다른 팀에서 이제 어떤 한 박사님이 어디 이제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온 거예요. 기계학습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 그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뭐 성능이 막 100% 나온 거예요. 예측 성능이.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 이제 그 박사님들이라고 모두 머신러닝 박사님들은 아니시거든요. 이제 각 분야가 이제 따로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분야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래갖고 와 이거 예측 그러면 예전에 모형들이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100% 나게 하셨냐, 빨리 네이처 써라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조용히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성능이 이제 일반화 성능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훈련 데이터로 훈련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니까. 근데 통계에서는 많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제 통계를 할 때는 이제 p-밸류 뽑고 이제 정합수를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잘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더 이상은 그 p-밸류 뽑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해서 100점 받았다, 이런 거는 이제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점들인데, 의외로 이거조차도 이제 아직 그 전파가 안 됐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번잡스럽고 좀 귀찮죠.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 사이클론에서 이제 모델 셀렉션 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이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하고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서 보스턴 데이터 이제 보스턴 이제 타겟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fit을 이제 수행할 때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fit을 해야, 그래야 이제 평가할 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그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연습하느라고 여러 번 이제 수행했는데,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맨날 이게 반복이거든요. 맨날 그 어쨌든지 간에 뭔 데이터든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만약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도 학습이면은 뭐 하여튼 알고리즘이 뭐일 거고. 근데 어쨌든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이 fit을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훈련 점수랑 시험 점수 뽑고 맨날 그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제 반복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보조적인 함수를 좀 도입하겠습니다. 모델 평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모형을 알고리즘으로서 설정된 것을 이제 모형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랑 이제 타겟을 이제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와 타겟을 뭐 결국은 이제 그게 엑스트레인하고 이제 엑스테트로 나눠줘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랑 이제 타겟을 이제 맨날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매번 하는 게 좀 귀찮다. 이거고요. 그게 어떤 알고리즘이 됐든 어쨌든 이제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하는 거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틀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fit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점수랑 이제 시험 점수, 스코어즈 이렇게 이제 뽑고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는 이제 모델의 이제 스코어에서 X 트레인, 이제 Y 트레인 이제 수행하고 테스트 경우에는 이제 모델 스코어에서 X 테스트, Y 테스트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잘 보이게 제가 임의적으로 줄바꿈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그 리턴 이제 스코어즈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요거를 그 막 소수점이 막 너무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모델 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점수를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 요거를 이제 그 해가지고 만약에 그요 프린트 스코어즈가 이제 참인 경우에는 이제 요 맨날 요거 이제 막 따옴표 작성하고 이런 거 이제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는 이제 스코어즈에서 이제 훈련 점수고 뭐 시험 점수는 이제 시험 점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그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그 바깥쪽을 이제 큰 따옴표로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이랑 이제 테스트가 이제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만 이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요 트레인에서 아니 스코어즈에서 트레인 이렇게 이제 뽑고 소수점 세 자리까지 보겠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즈에서 테스트하고 소수점 이제 세 자리까지 보겠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스코어로 하면은 굳이 이제 리턴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요게 이제 그 if else 문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튜닝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점수들을 리턴 받아서 좀 집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스코어즈를 이제 반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뭐가 이제 됐든지 간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평가를 에다가 KNN을 이제 넣고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타겟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딱 두 줄로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매번 이제 똑같은 거를 더 이상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잘 안 되시거나 어렵고 궁금하신 점은 스크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화면에서 그 첨삭지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제 해보니까 그게 좀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제 같이 여기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겠습니다. 그죠? 잘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모델 평가를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해보시면 성능이 이제 달라지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이제 셔플이 기본적으로 이제 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이제 할 때마다 지금처럼 이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델 평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설정을 이렇게 별표를 두 개를 하면 이제 키워드 인자를 넘기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제 의문점이 이제 있으시다. 이런 이제 파이썬의 이제 기본 문법과 관련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챗GPT 같은 애한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요 각 줄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해설하는가 좀 살펴보고요. 만약에 이제 정확하다면 혹은 이제 부정확한 경우, 정확한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챗 GPT 이제 GPT 4 버전이냐 이제 3.5 버전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이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본 문법과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챗GPT에 한번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에 대해서 또 납득이 안 되시거나 이게 이제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분 이제 캡처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살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이렇게 이제 넘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전하고 이제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대로 이제 동작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를 이제 false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 네가 직접 받아가지고 뭐 딴 데서 뭐 처리하려나 보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줄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것을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 이제 고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실행해도 훈련과 시험 점수가 딱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적어도 알고리즘 자체에 무작위성이 없으면 이제 결국 이제 무작위성이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일 거고 그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고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코드는 이제 잘 작성을 안 해도 되겠죠. 한번 이제 만들어두고 그냥 모델 평가 바로 이제 수행. 근데 가끔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한영키 변 빡세다. 모델 평가나 뭐 이런 것들 처음에 작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매번 이제 모델 평가하는 게 좀 한영키 변환이 귀찮다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 변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가독성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사용의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evaluate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하시는 임의의 변수에 그 함수 자체를 할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우 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시면 evaluate 모델 뭐 이런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하고 그러면 모델 평가는 이제 그대로 동작해요. 그대로 동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evaluate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해도 똑같이 동작해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한 번 작성할 때는 저는 가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사용성에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한번 이제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이제 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이벨리에이트 모델을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이 성능을 일단은 그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최적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뭐 얘는 이제 기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방향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성은 이제 그 결국 반복적인 얘기예요.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이제 설정의 이제 요 세 가지의 찰떡궁합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 자체에 정보가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보와 지식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입력과 이 출력의 모종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알고리즘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해당 알고리즘들은 이제 설정이 있을 수 있죠. KNN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K가 설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성능이 변화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기회를 줘봤죠. 그래서 이제 그 5인데 1로 하면은 이제 무조건 100점을 맞을 것이고 근데 얘가 이제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이제 일반화 성능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과 5 사이에 어떤 그 값으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KNN을 뭐 자동차 이제 비유한다면 이 포니 같은 느낌이죠. 포니를 튜닝한다고 언젠가 포르쉐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어제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으로 우리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을 우리가 도입해서 똑같은 이제 실험을 이제 다시 해보면 사이클론의 이제 리니어 모델이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실험이 간결하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알고리즘 이제 설정하고 이벨류에이트 모델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보스턴 데이터랑 보스턴 이제 타겟을 넘기는데 중요한 점이 있죠. 이게 그 랜덤 스테이트가 서로 다르면 공정한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랜덤 스테이트를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같은 값을 가지고서 비교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상황이었죠. 어제 이제 마지막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 시험 점수 일반화 성능적 측면에서 보면 한 10점 정도의 향상이 바로 이제 알고리즘을 바꾸는 걸로써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손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알고리즘을 바꿔도 이 모델을 평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손쉽게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evaluate 모델 요 함수는 교재에는 없어요. 네, 교재는 없고, 그래서 이제 교재는 그냥 매번 이제 다시 작성하는 건데 귀찮. 그래서 이제 evaluate 모델 이런 식으로 그 교재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업무에서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고 얼른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작성하신 내용이긴 해도 저런 것들을 뭐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어떤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있어요. 뭐 당연히 문제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성능이 문제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결국은 이제 성능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네 말대로 뭐 선형 모형으로 바꿔는 봤다. 바꿔는 봤는데 이게 성능이 불충분하죠. 당연하게도. 뭐 이게 상대적으로 좋다고 해도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에요. 그럼 어째?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특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은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입니다.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잘하든 못하든 결국은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설정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얘는 뭐 설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 스피커를 샀는데 볼륨 조절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요? 아, 그러면은 그 주변에 소음이 많은 곳에서 들으세요.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야. 너무 작은데요? 조용한 곳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거 없냐? 이거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19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제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이제 20세기에 개선이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근데 당장은 이제 없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우리의 이제 관건이죠. 지금 이제 성능에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 1, 2, 3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설정이 없어. 얘는 무설정. 근데 알고리즘은 인제 막 바꿨어요. 근데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쓸만한 알고리즘이 이제 많아봤자 너댓 개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금방 소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 성능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근데 데이터는 이미 주어진 건데 뭐 그걸 뭐 어쩌라는 거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가 분포로 인한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았는가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다음 같은 이유입니다. 요게 지금 그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또 격차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격차가 이 격차의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알고리즘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 시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그 어제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 어제 인제 그 100 개의 표본에서 400 개로 증가시켰을 때 70점 만던 애가 90 점으로 뛰는 그런 경험도 한번 보셨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의 규모가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렇고 근데 지금 보스턴 데이터가 한 506 건인데 전체가 요거를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하느라고 4분의 1을 이게 쪼갰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닌 상황에서 요거 이제 많이 쪼개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1970 년대 보스턴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은 요거는 의심은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게 요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가 높고 얘가 낮은데 이런 거죠. 모의고사가 쉬워. 무리야. 근데 수능이 불수능이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쉽고 여기는 이제 어려운 데이터들, 까다로운 데이터들이 이제 몰려가는 그런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 자체에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인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사실 인제 요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좀 바꿔 보면서 인제 이런 경향성들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은 요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 복사 인제 붙여 넣기를 하고요. 이제 기준선은 이제 대조군을 이제 하나 마련해 놓고 랜덤 스테이트를 요 아래쪽에서 이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양상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죠? 어떤가요? 만약에 이게 알고리즘만의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큰 차이로 기인하지는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쉬운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에 몰려가고 어려운 것들만 까다로운 것들만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몰려가지 않았나 싶은 의심이 드는 게 요런 거죠. 근데 요번에는 반대예요, 반대. 여기가 물수능이에요. 얘가 쉬워,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 점수보다 수능 점수가 더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많이 출렁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아?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그 원인은 뭐야? 그 원인은 절대적으로 S가 좀 작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써서 이제 평균 성능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상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상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점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낮든지 높든지 간에 요런 가정이 있습니다. 요 기계학습에서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한 결과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논의드리고자 하는 동일분포의 가정에 적용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은 독립동일 분포 가정하에서 유효합니다.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줄여서 IID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데이터 집합의 각 표본이 서로 확률 통계적으로 독립적이고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추출된 것임을 뜻합니다. 표본이 독립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느 표본이 다른 표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의 순서를 섞거나 표본이 추가되거나 제외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 분포는 시험 데이터의 진정한 확률 분포가 훈련 데이터의 그것과 같다는 가정입니다. 진정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면 애초에 기계학습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확률 분포를 따라 예측하면 됩니다. 진정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입장에서는 훈련 데이터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새로운 데이터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같은 확률 분포의 표본임을 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세대를 보고 백조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백조라도 각각의 새들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새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한 백조는 그야말로 모두 하얀색 계열의 색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험한 사례에서 백조는 모두 깃털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색이 아닌 깃털을 가진 새는 일단 백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깃털의 색상을 제외한 다른 동물학적 특성으로는 백조라고 판단되는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듯이 기계학습도 역시 훈련 시점에서 경험했던 것과 상당히 벗어나는 사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 분포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거죠. 근데 앞면이 예를 들어서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8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야, 인간적으로 뒷면이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보장은 없어요. 그, 그,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을 낳고 싶어 하는 그런 집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나 딸이 연속적으로 이제 앞에 둘이 나왔어요. 야, 셋째는 인간적으로 아들이나 딸이어야지. 뭐 어떤 선호가 있다면. 그러면은 앞에서 두 명의 아들 또는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기억해서 아 이번에 인간적으로 아들이나 딸을 낳아야지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인 이제 사건이다. 근데 이제 독립분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에 2015년쯤에 유명한 얘기였는데 MIT에서 얼굴 인식 프로젝트 이제 수행한 결과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인 흑인 연구원이 이제 박사과정 연구원이 있었어요. 네, 그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문제점을 인식한 게 뭐였냐면 얼굴 인식을 수행하는데 흑인이 잘 안 돼. 여자는 더 잘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왜 문제인가라고 봤는데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백인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잘 돼. 근데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그 데이터셋이 백인 아저씨 얼굴이 많은 거예요. 그냥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훈련시켜 놓으니까
까만 얼굴이 나오니까 어떻게 인간 사람이 얼굴 까만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편견이 생겨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고리즘의 편견이 아닌 거죠. 데이터의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포의 가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데이터의 편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 보시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AI 뭐 판사를 뭐 도입해야 된다는 둥뭐 이러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AI가 사람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AI는 먹인 대로 되거든요. 먹인 대로 이제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데이터에 어떻게 신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 AI가 뭐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그냥 중립적인 이제 도구일 뿐이고 걔네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먹여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 AI가 뭐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지금 요 맥락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 보면 이제 요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알고리즘이잖아요. 설정도 똑같아. 근데 성능이 차이가 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성능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성능이 거의 동일한 게 일단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성능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혹은 이제 편향이 발생한 걸로 인해서 성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알고리즘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난 또 자동 좋아한다. 데이터의 그 개수를 늘릴수록 이런 서로의 그 편차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 성능이 좋든 나쁘든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다 보면 어쨌든 성능이 좋든 나쁘든 이게 그 편차로 인한 문제는 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주야, 뭐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할래? 일단 지금은 수작업을 좀 해야 돼요. 이 랜덤 스테이트를 좀 돌려가면서 이 두 개의 수치가 서로 그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그 몇 개를 실험을 해볼게요. 뭐 2 이렇게 이제 바꾸고 하니까 어때요? 오, 편차가 좀 줄어들었어요. 73, 75.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은 안 좋은데 이 편차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좀 편차가 있고 4. 4 좋네요. 4. 이게 얼마가 될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 랜덤 스테이트 123에서 될 수도 있고 321에서도 될 수 있고 그죠? 231에서 될지도 모르고 213에서 될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제 보장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랜덤 스테이트 4 정도에서 서로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균일한 난이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든 쉽든지 간에 데이터 분포로 인한 차이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랜덤 스테이트 이제 4를 이제 했는데, 근데 난이도라고 하는 것에 조금 그 신경을 써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난이도는 항상 어떤 알고리즘이냐에 그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는 쉽겠죠. 근데 축구를 잘하는 것만큼 야구도 잘할까요? 많이 끌죠. 그럼 그러면 이제 약간 긴가민가하니까 같은 스포츠니까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딥러닝을 시켜요. 프로그래밍 잘할까요? 아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알고리즘을 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이 난이도의 체감이 달라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일까? 지금 보시면 랜덤 스테이트 4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그게 난이도가 이제 동일한 것으로 지금 해서 동일 분포의 이제 가정의 범위로 들어가지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 랜덤 스테이트 4를 KNN한테 하면 그러면은 KNN도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느냐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셔서 이 KN에서 비교를 위해서 얘도 이제 그 복사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복사 이제 붙여 넣고, 그리고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골랐던 4를 이제 해볼게요. 근데 KNN의 입장에서는 그 이런 것들이 뭐 서로 지금처럼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조금 이제 소폭 이제 그 시험 점수가 상승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야, 네가 말한 대로 랜덤 스테이트 4라는 게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난이도가 그 알고리즘마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더 잘하는 방식이 있고 못하는 이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제 2일차에서 살펴봤던 이런 분포에 대해서 KNN은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구제불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포에 대해서는 KNN은 어떻게 해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이지 않고 각 알고리즘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을 당장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일단은 선형 모형의 관점에서 그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난이도를 지금처럼 일정하게 조정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능의 출발점. 그 얘기는 이제 교재 보시면 77페이지 29번 입력의 상황에 대응합니다. 현재 우리의 이제 상황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개선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쉬는 시간 이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